비전 선포. 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비전 선포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될 김만덕 장로입니다. 저는 솔라램프를 개발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 비전 선포라는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전문인들을 모시고 비즈니스가 이제 선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임재영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장로입니다. 네, 임재영 장로님은 저희 주변의 초기 창립 멤버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그 선교에 굉장히 뜨거운 하트를 가지고 계시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어떻게 섬기실지를 그동안 주맨 활동을 하면서 많이 서로 연구를 하신 그러신 분이십니다. 먼저 장로님 신앙적인 배경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는 여기 서리로스에 위치하고 있는 서리로스 장로교회의 은퇴 장로로 또 목원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원지기는 딴 교회에서는 아마 대교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찬양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비즈니스에서 미션이라는 그 말을 듣고 또 책을 한번 읽어보고서는 정말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 선교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정말 비즈니스맨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딱 끝까지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나 하는 그런 것이 딱 들어맞아 가지고 제가 그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지맨 퍼스트 포럼이 풀러튼에 있을 때 가보고 정말 그 좋은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을 보고 바로 여기가 내가 정말 우리 비즈니스를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바로 올바른 그런 선교 네트워크이구나 하고 이제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그 69년에 유학생으로 필라델피아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연합 장로교에서 섬기다가 80년에 이쪽 LA로 비즈니스 때문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세리로스 장로교회를 이제 쭉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할까요? 예. 우리 장로님은 그 2년 전에 그 포럼 때 그때 저도 그때 처음 만나 뵀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2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사역을 하게끔 또 하나님께서 새로 팀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 지금 하시는 사업을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우리 회사 이름이 사이클로네틱스 잉크인데 그 사이클로라 그러면 이제 이게 회오리 바람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그 효율이 좋은 이제 브러시레스 DC 모터라고 그러는데 브러시가 없는 그 브러시라는 거 DC 모터에는 그러니까 직류 모터에는 이 흑연으로 된 브러시라는 게 이제 쭉 있어 가지고 그걸 매번 돌 때 바꿔줘 가지고 계속 한쪽으로 모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데 그것이 전자장치로 컨트롤러라는 전자장치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브러시레스 DC 모터는 브러시가 있는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모터보다 훨씬 이제 그 효율이 좋고 또 AC 모터보다도 더 파워가 좋고 그래서 AC 모터와 DC 모터의 장점을 다 겸하고 결점은 없앤 그런 이제 차세대 모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 회사에서 브러시레스 DC 모터를 여러 가지로 만들지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 회사에 관련해서 쭉
그 샅샅이 저희들이 정보를 다 뒤져봤지만 아직 저희 회사 모터만큼 좋은 브러실레스 DC 모터가 없는 걸 발견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업의 큰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G맨에서 비즈니스에서 미션으로 이렇게 현지 선교사님들과 또 후방에 있는 비즈니스맨들과 여러 교회와 다 연합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전적으로 우리 기술을 이 G맨 하시는 사업에 어떻게든지 소용이 되면은 기꺼이 정말 공헌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러실레스 DC 모터는 이제 효율이 좋고 또 파워가 좋고 그 열이 안 나기 때문에 가장 그 많이 쓰일 수 있는 곳이 이제 전기 자동차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이걸 쓰면은 굉장히 한번 그 배터리 차지 된 것을 가지고 굉장히 딴 모터보다 더 많이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셔너라든지 모든 곳에 모터가 들어가는 것에 그 효율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변속 그러니까 그 속도가 섰다 갔다 한다든지 그 속도가 변하는 그런 용도에는 가장 적합한 모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굉장히 훌륭한 그 기초 기술뿐만 아니라 저 자동차의 옛날에 가솔린 엔진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적인 모터를 개발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그 장로님께 듣기로는 아직까지 그 모터에 그 편견이 있는데 브러시리스 DC 모터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AC 모터가 아직도 우수하다라고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편견을 내놓고 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혹시 실수를 하실까봐 제가 지금 현재 BLDC 모터가 AC 모터보다 이게 확실히 성능이 우수한데 현재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유명 자동차 업체들이 왜 아직도 BLDC 모터를 적용하지 않고 AC 모터를 쓰고 있는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도 그 아주 중요한데 제일 그러니까 좋은 모터를 쓰는 곳이 이제 전기 자동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도요타나 한다나 또 미국의 GM이나 포드 같은 데서 전부 다 AC 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AC 모터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인덕션 모터, 유도 전동기라고 그러는데 그것에서 더 발전된 그러니까 영구 자석을 넣어 가지고 DC 모터하고 아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양을 띄운 이제 그래서 AC 모터의 성능을 더 이제 그 변속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토크가 시작할 때 그 회전력이 더 강하도록 그렇게 된 것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브러실레스 DC 모터가 여러 회사에서 그 개발된 지도 오래됐지만은 첫 번째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우리 회사의 BLDC 모터만큼 그 성능이나 그 열 처리가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딴 BLDC 모터는 가격이 이제 높고 또 그 성능이 아직 그 지금 제일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그걸 이제 내부에 영구 자석을 넣은 이제 동기형 이제 AC 모터라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성능이 아직도 딴 회사의 BLDC 모터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모터가 잘 안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져서 아직도 완전히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비전 선포라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제품들을 알리고 이제 세계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하고자 이제 하는 어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G맨 만나고 또 이렇게 김만덕 장로님 만나 보니까 우리가 꼭 또 엘렉트로닉스 엔지니어 또 그것도
미케니컬 쪽이나 아니면 전기, 전자 양쪽으로 또 모터 쪽으로도 다 잘 아시는 그런 엔지니어가 꼭 우리가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지금 모타 자동차는 조금 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모타의 응용 중에 그 장로님께서 옛날에 솔라 워터 펌프를 한번 실용해서 그거를 이제 상업화하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주면이 첫 번째 활동했던 것이 그 솔라 드림 램프라는 사랑의 빛 보내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걸 지금 생산 준비 단계에 있고 그 두 번째 단계로 우물 파기 운동을 하는 일에 이제 이 장로님이 만드신 그 모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산업용으로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 산업 지원 내지는 어떤 창업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하고 있는데 솔라 워터 펌프를 실용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사례를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회사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반마력 2분의 1마력짜리를 이제 샘플로 개발해 가지고 그것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기 자전거하고 솔라 워터 펌프에다가 이제 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해서 그 전기 자전거도 가장 우수한 그런 이제 속도와 추진력과 또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왜 그러냐면 보통 모터를 한 1-20분만 그 달리면은 굉장히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열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모터는 전기 자동차에 달아가지고 50마력짜리를 2시간 동안 섰다 갔다 하는 그 트래픽 라이트도 많고 또 그 언덕과 내리막도 있는 그런 데서 2시간 정도 한 100km를 달린 후에도 손을 대 보니까 체온이나 거의 비슷한 36도씨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인프라레드 온도계로 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이 적게 나는데 그래서 워터 펌프에도 아주 적합해서 그 2분의 1마력짜리 워터 펌프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한 40피트까지 그 솔라 패널로 약한 전기지만 끌어올린 것이 있습니다. 네. 예. 아유, 굉장한 그 모타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그 이 모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우리 근대사에서 모타 없이는 지금 우리 살 수 없을 정도로 모타의 응용 분야들이 많습니다. 뭐 냉장고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응용점이 많이 있는데 대개 지금 저희가 앞으로 그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비클 굴러다니는 어떤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자전거에 부착해서 이제 사람이 발로도 가고 힘들 땐 전기로도 가고 그다음에 인력거들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인력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모듈들.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모터를 이용한 소형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모터를 이용한 농기구 용품들. 그다음에 이제 섬나라들은 배로 이제 통신 운송 수단이 되는 나라에는 모터로 그 솔라 보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아이템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전기 자동차 산업이 지금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선교화 아이템으로서 사용이 되고 선교사님들의 혜택이 갈 수 있고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기 자동차의 산업 전망에 대해서 한번 장로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벌써 2010년대부터 미국 정부의 Department of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 성에서 아주 10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2022년까지
전기 자동차의 모든 성능이 배터리 포함해서 모터 그리고 전체 성능이 그리고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성능이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을 단 재래식 그 승용차보다 최소한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도록 모든 것을 개발하는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전기 자동차로 이제 현 그 자동차 시장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도 굉장히 싸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공해도 없고 그리고 한번 차지해서 5,600마일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다시 차지해야 될 필요도 없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오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가솔린 가격이 그 오일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오일이 또 고갈이 될 횟수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세계 국가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곳곳에서 지금 전기 자동차 아주 우수한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모터와 배터리와 그 외의 모든 장치들을 굉장히 효율적인 장치들을 개발하는데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개발하신 모터가 특별히 그 효율이 더 좋다고 그랬는데요. 경쟁사에서 만든 BLDC 모터가 보통 효율이 어떻게 되고 장로님에서 만드신 효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예, 지금 저 에너지성에서 그 목표로 잡아놓은 것이 지금 그 물론 그 전기 자동차용 모터지만은 2010년에는 지금 90% 네.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그때는 그 목표가 94%를 이제 초과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했는데 저희 모터는 벌써 몇 년 전에 그 작은 모터로 2분의 1마력짜리로 95% 이상을 그것도 이제 그 컨트롤러와 모터 두 개를 합한 그 시스템 에피션시라 그러죠. 굉장한 예. 그러니까 그 컨트롤러도 그 소모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맞습니다. 포함해서 95%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마력짜리도 이제 그 수준에 도달 미리 벌써 이 미국 에너지성에서 이제 그 제시한 목표인 2022년 목표를 우리들은 벌써 수년 전에 달성을 했죠. 그리고 DC 모터는 굉장히 AC 모터보다는 굉장히 성능이 그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나 네, 네. BLDC 모터는 DC 모터지만 이제 그 효율을 굉장히 높인 그건데 딴 회사의 것은 아직 우리의 그 효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열이 안 난다고 했는데 이제 공학적으로 보면은 효율이 나쁘면은 예를 들어서 뭐 90%뿐이 안 된다 그러면 10%는 다 열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효율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열 문제가 없고 이제 열이 문제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냉각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니까 가격도 저렴해지고 구조도 간단해지고 아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배터리도 전기를 더 덜 먹게 되니까 효율이 더 좋고 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이런 아주 굉장한 제품을 개발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지금 세계적으로 그 에너지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모든 정부가 심각한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LED 라이팅 쪽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 올해부터 기존의 형광등이나 일반 그 텅그스텐을 만든 벌브는 법적으로 생산을 못하도록 이제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터 자동차도 2022년까지 하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의 미국 시장에 있는 모든 LED는 이제 모든 전기 램프들은 LED로 이제 다 대체가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전기 자동차에 이제 실현하는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 우리 세계 시장에 지금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이제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 어떤 해외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남아에도 지금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개발이 특히 중국에는 굉장히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배터리 모터 아주 그게 굉장히 동양에서는 아마 가장 발달되고 많이 쓰이고 있는 데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로 하면은 뭐 거기는 몇 천만 대가 중국에는 하고 있고 지금 일본 회사가 하나가 지금 중국과 인도와 그 태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서 그런 그 소형 전기 그 3륜차 겸 이제 그 모터사이클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어느 그 페이퍼를 이제 조사하다가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는 이제 모터 자동차가 기술이 그렇게 좋은 기술이 나왔는데도 그 일반 시장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성장이 아주 느리다는 보고서를 받아봤고요. 반면에 그 후진국들은 그 자동차 제조 설비가 없으니까 아예 곧바로 모터 자동차를 즉시 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그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그 저희가 GMAN이 지금 임 장로님과 지금 같이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들이 거의 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일 텐데 거기에 이제 이런 모터 자동차를 아주 그 가볍게 그다음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도대체 GMAN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과연 무슨 기술이 있는지 여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퀘션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대답을 한번 저희가 질문해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모터가 되겠는데요. 대개 한 50마력 정도의 모터면은 소비자가 일반 도매가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50마력 정도 되면은 거기에 컨트롤러까지 하면은 소비자 가격은 한 2,000불이 넘을 걸로 네. 예상이 되는데 그건 벌써 몇 년 전에 우리들이 이제 예상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파워 일렉트로닉스 파츠들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는 있을 건데 지금 앞으로는 배터리라든지 그런 파워 일렉트로닉스라든지 또는 모터의 디자인이 더 작고 가볍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아마 가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마력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일반 승용차를 대체하는 굉장히 고출력이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 모터는 뭐 한 10마력이나 5마력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소형화시키고 경량화시켜 가지고 한 뭐 1,000불, 2,000불 대 자동차를 생산해 보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게 가능할지 한번 장로님. 예, 지금 소형 자동차는 한 5마력 내지 10마력 미만이면은 충분히 한 4, 5명이 탈 수 있는 소형 자동차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경량으로 싸게 만들면 1,000불 미만으로 전체 가격을 1,000불 미만으로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런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주요 핵심 기술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BLDC 모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들이 있습니다. 전기 제어 장치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여기 핵심이 되는 거는 이 BLDC 모터의 구조는 달리면서도 제너레이션을 해서 거꾸로 역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리막길 같은 데는 모터가 그냥 우리
자동차에 보시면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배터리를 자동으로 충전하고 그 외에도 그냥 일반 평길에서도 이 모터 구조가 달리면서도 거기서 역기전력이 생기는 거를 배터리에 재충전하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자동차의 구조를 기아 없이 하는 구조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방열판이라든가 이런 히싱크 개념이 없이 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다 가지고 있고 거기 껍데기만 씌우면 바퀴만 달면 굴러갈 것 같습니다, 장로님. 예. 그래서 벌써 그런 이 프레임이나 껍데기는 전부 다 지금 다량 생산하는 데가 주로 중국, 인도에 많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아마 현지에서 그거를 수입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조립 우리 모터와 그다음에 배럴이라든지 그 외에 해서 그 조립하는 걸로 시작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온 디자인으로 이제 그 파츠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 모터를 개발하느라고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례지만 비용이 들었습니까? 그 전에 초창기에는 우리 바로 전 회사가 우리는 지금 네. 이 두 번째 회사인데 그 회사의 걸 모든 거를 넘겨받아서 이제 계속 추진했는데 그 전 회사가 한 3,400만 불 처음에 들었고 네. 우리 회사가 한 200만 불 지금 들었죠. 예, 지금 참 귀한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세계 그 친환경적이고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인데 이것을 이제 산업화 시켜서 모든 나라에 혜택이 가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이제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장로님께서 미국 시장 말고 해외 시장에 투자가나 동력자를 앞으로 이제 찾아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선교사님들께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 현지에 있는 그 비즈니스맨, 현지인이 하는 비즈니스맨들 중에 혹시 이런 기술을 가지고 모터 기술을 가지고 소형 그런 그 전기 자동차를 그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연결되면은 우리와 그 조인 벤처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이전하는 그 라이센싱 계약을 해서 우리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죠. 자금은 한번 이제 그 제조 설비까지 갖추는데 이제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 샘플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기지까지 만드는데 얼마 정도 자금이면은 이제 그게 그건 가능할까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세마이 녹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셈블리로 된 이제 프레임과 그 다음에 그 액세서리와 그다음 모터, 배터리 이런 다 가지고 수입해서 그걸 이제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아주 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로컬 사정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 구체적으로 할 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 1년에 한 1,000대 한다면은 한뭐 1,200만 불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월 1,000개 정도 수준. 1년에 1,000대. 좀 더 그 꿈을 크게 가지시죠. 맨 처음에 그, 시작 첫 네, 해. 이제 시간이 벌써 30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그 제 생각에는 이런 그 각 나라가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모든 정부는 이런 기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각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정부뿐만 아니라 이 굴지 기업을 소개해서 조인트 벤처로 이런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지의 동력자 투자가들을 지금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기를 이제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주면은 선교의 벤처기업, 선교 벤처기업이라고 제가 한번 말을 지어봤는데요. 선교 벤처기업의 발굴을 하고 육성하고 그런 창업에 이렇게 저희가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하는데 저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앞으로 이런 전기 자동차, 이렇게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그 하이테크놀로지 관련된 이런 그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저희 지면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고요.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비전 선포에는 이런 하이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전문 사업가를 모시고 논의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비전 선포의 김만덕 장로였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임지영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